Hallo, 여러분 안녕하세요. Echte Probleme im Alltag bewältigen. 네, 여러분 오늘 서바이벌 독일어 강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 강의에서 우리가 정말 독일에서 실제로 정말 문제 생겼을 때 필요한 그런 독일어 어휘들과 표현들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1강에서는요. 우리 어떤 주제로 공부를 할 거냐면 바로 대학교에 이메일 보내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대학교에 이메일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뭐가 있을까요?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입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무슨 원서 접수하는 데 있어서 문제 생겼다. 그러면 일단은 이 문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말을 또 나올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일단 어떤 주제로 자, 편지를 한번 써볼게요. 자, 편지 아니면 이메일. 자, 이메일 우리가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Studierendensekretariat이라고 이제 보시면 이메일이 나오고요. 우리의 용건을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럼 이메일 형식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연습에서는 바로 이제 이메일을 쓸 건데요. 자, 이메일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독일에서 형식적인 이메일에서는 제목이 있어야 된다. 자, 제목은 우리가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 날짜,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의 요건 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주제는 보통 이제 동사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겨울학기 실기시험 신청 문제에 대해 이렇게 나오는데 독일어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제목, betreff, 도플punkt 찍으시고 점점 Probleme, 문제, bei der Anmeldung 신청할 때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뭐뭐뭐 할 때는 by이니까 그리고 뭐뭐 für die Eignungsprüfung. 자, für die Eignungsprüfung이라는 거는 네, 실기시험이죠. 이제 보통 음대에서 보는 실기시험 Eignungsprüfung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 지금 원서를 접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 그 다음에 겨울학기 Wintersemester 2018, 2019. 자, 우리가 이메일을 쓸 때 이렇게 여러분 쓰셔야 학교 측에서 답변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목에 우리가 조금 길게 좀 너무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제목을 쓰신다면 답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간략하게 문제, 그쵸? 실기시험 이런 좀 이제 키워드를 많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학기인지 여러분 얘기를 하셔야 거기에 계시는 비서도 그 제목을 읽고 이메일을 열어서 빨리 답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제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일단은요, 제목을 어떻게 써야 하냐면 너무 많은 것을 쓰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bitte Termin. 자, bitte는 이제 부탁할 때 쓰는 그런 단어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뭘 요구를 할 때, 그쵸? 이런 예를 들어서 약속을 잡을 때 그때도 쓸 수 있어요. 네, 자, 문의합니다이라고 하면은 이제 bitten 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사가 있어서 그냥 명사화 돼서 bitte 뭘요? termin이라는 말은 저는 무슨 약속 시간을 잡고 싶어요 이라는 제목이에요. 이것도 이메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제목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어떤 제목도 있는지 한번 가져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Fragen zum Seminar. 자, 질문, 무슨 질문? 그쵸. 세미나 수업에 관련된 질문 있어요. 자, 이런 거는 바로바로 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급한 거니까. 좀 급해 보이잖아요. 그쵸. Termin, Frage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목을 잘 쓰셔야 돼요.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고 제일 먼저 보는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쓰셔야 답변이 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요. Termin, Absage. Termin, 약속. Absagen. 취소하다. 그렇게 해서 약속 취소이라는 그런 제목도 여러분 쓰시면 바로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를 주의를 하시고 이메일을 제목으로 시작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인사는 이제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남성일 경우 이때는 sehr geehrter Herr. 자, der Herr잖아요. 전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남성인 대하잖아요. 그래서 sehr geehrter 이 er를 여러분 이제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끔씩은 이거를 sehr geehrter Frau이라는 학생분들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이제 이 변화 그쵸?를 잘 주의를 하시고 남성일 경우에는 sehr geehrter Herr 하고 성을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성이 뮬러다. 그러면 sehr geehrter Herr Müller이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예, 만약에 여성일 경우에는 sehr geehrte Frau, sehr geehrte Frau 아니고요. sehr geehrte Frau. 이거는 슈바 소리입니다. A가 단어 끝에 들어가면 우리가 T 길게 안 읽고요. 슈바 소리가 나는 그런 그게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그리고 이제 발음을 하실 때 이런 거를 잘 지켜주시면 발음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네, 여러분 저만 믿으세요. 네, 여기서 sehr geehrte Frau 예를 들어 성이 뮬러다 하면은 Frau Müller. 예. 만약에 여기에서 교수님에게 쓴다. 지금은 우리가 일단은 Studierendensekretariat에다가 쓰기 때문에 거기 교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아요. 예, Studierendensekretariat에는 이제 학생들이 무슨 상담이나 이제 원서 접수할 때 이제 보통 직원 아니면 비서에 앉아 있기 때문에 Herr oder Frau. 근데 거기에 이제 이름이 나올 수 있잖아요. 뭐 비서는 무슨 Frau 뭐 예를 들어서 뮬러다 하면은 이메일을 이름으로 쓰실 때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계시는 비서도 만약에 좀 이제 자기 이름을 부르면 기분이 좋잖아요. 예, 그런 거를 내가 미리 다 사전에 검색을 해서 여러분이 이제 거기다 이름을 적으시면은 훨씬 더 좋은 그런 이제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름을 우리가 알았다. 근데 만약에 교수님이다. 그럼 교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어디에 써야 되냐면 sehr geehrter Herr Professor. 자, Herr 다음에 우리가 Professor를 써야 돼요. 만약에 이제 박사다. 그쵸? 그러면 sehr geehrter Herr Doktor 이라고 쓰시면 되고 이걸 약자도 쓸 수 있어요. Doktor 같은 경우에는 D.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Professor 같은 경우에는 PROF 이렇게 점 찍으시면 돼요. 예, 만약에 여성, 남성은 이제 상관이 없이 이렇게 약자를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sehr geehrter Dr. Herr 아니고요. sehr geehrter Herr Doktor 하고 Müller라고 쓰시면 돼요. 하지만은 우리 지금 실제 상황에서는 이거 아니고요. 그냥 Frau Müller 아니면 Herr Müller 아니면 이제 점점점 여기다가 성을 넣는 거예요. 자, 가끔씩 우리가 Studierendensekretariat에다가 우리가 검색을 했는데 이름이 없다. 예, 그냥 좀 담당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우리가 기관이나 또는 불특정 이제 예를 들어서 다수일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sehr geehrte 여기에서 D에서 나온 거예요. D 플루랄. 그렇죠? 그래서 여성이 아니고요. 이것은 복수예요. Damen und Herren. 자, 영어하고 똑같아요. Ladies and gentlemen. 그쵸? 여성분들과 남성분들. 자, 아주 그냥 고급스럽게. 그 다음 여기에서 인사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점점점 다음에 커마. 점점점 다음에 커마. 여기 컴마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인사한 다음에 커마를 찍습니다. 이것도 형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에 뺐다. 그러면은 형식에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 컴마가 왜 있는지 그 다음 문장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인사가 우리가 했어요. 자, 되게 사전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이메일도 시작도 쓰기도 전에 내용을 우리가 벌써 들어가기도 전에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음에 이름이 나옵니다. 자,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는 이제 자기 소개하는 거 그것도 독일에서 또 물론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죠. 하나의 예입니다. 자,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ich heiße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My name is. 근데 여기에서 My name is 이라는 My Name ist 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항상 제가 학생들에게 자, 어떤 표현을 써야 하냐. 자, 이 표현이 더 낫습니다. 예, ich heiße는 조금 이 표현보다는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더 정중하다. 이제 좀 고급스럽다. 그래서 항상 이 표현을 쓰는 게 더 좋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제가 아까 컴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컴마 썼어요. 컴마를 여기 썼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
경우에서는 우리가 소문자를 써야 돼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어서 소문자가 시작이 됐죠. 왜요? 지금 문장 앞에는 선생님이 원래 우리 대문자를 써야 되는데 여기 소문자 왜 나왔나요? 아까 이야기 에아트 커마를 나왔으니까. 자, 여기서 지금 소문자로 썼고 자, 우리 바로 내용을 들어갔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저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2018년, 2019년 현역을 위한 실기시험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겨울 학기 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신청했다. Ich habe mich 그 다음에 동사가 항상 어디 있어요? 여기서 지금 두 번째 자리라면 그쵸? registriert. 자, 우리가 registrieren, register 영어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발음을 주의하셔야 돼요. registrieren. registrieren. 자, 여기서 registieren이 아니고요. registrieren. 자, 여기서 살짝 stre에다가 중점을 두시고 뜻은 이제 등록하다, 가입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외에도 registrieren 말고 우리가 anmelden이라는 단어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신청하다. 자, anmelden. 그렇죠? 항상 그리고 anmelden은 항상 sich하고 똑같이. 야. 여기에 보시면 sich anmelden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럼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auf ihrem online Bewerbungsportal. 자, 여기까지. 자, 온라인은 이제 where고요. 그 다음에 Bewerbung. 그렇죠. Bewerbung이 면접보다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특히나 우리가 시험을 신청할 때 쓰는 sich bewerbe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Bewerbungsportal은 포탈이라는 뜻이고요. 자, 온라인 포털 사이트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für das Wintersemester 2018-2019. 자, 이 VS는 약자입니다. 자, VS는 Wintersemester. 겨울 학기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외에도 당연히 여름 학기도 있겠죠. 자, Sommersemester, SO이라고 하는데요.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Sommer 쓰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Semester. Semester라는 말은 학기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에 für den Studiengang Bachelor of Music für Streicher in registriert. 자, 여기에 보시면은 für den Studiengang Bachelor of Music. 자, 이 전공 Bachelor of Music을 전공 현악 전공. Streicher는 현악. Streicher는 원래 이제 악기 하는 사람들의 그 동작 보고 Streichen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악이 Streicher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Streicher가 나오는데 나는 관악기다 하면은 관악기는 Bläser 이랍니다. Bläser. 아니면은 이제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악기는 뭐냐면요. Blas 하고 뒤에다가 Instrument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제가 신청을 했는데요. 가입을 했는데요. 어디에서 가입을 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말했어요. 자, 그 다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제 신청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신청 번호는 여러분 반드시 얘기를 해야 한 이유. 문제 생겼어요. 이거 저 도와주세요.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 알고 싶은 정보는 항상 번호. 그렇죠. 등록번호, 신청번호, 학생번호 그런 거를 여러분 얘기를 해주셔야 이메일에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 많잖아요.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항상 번호가 나오는데 아주 간략하게 1, 2, 3, 4, 5, 6, 7, 8 자,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Meine Nummer lautet 이라고 합니다. 제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lauten이라는 것은 또 동사인데 무슨 뜻이냐면 들리다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 번호는 뭐뭐처럼 들리다가 아니고요. 그냥 자기 번호를 얘기를 할 때 쓰는 그런 문형이어서 제 번호는 뭐뭐입니다 이라고 할 때 lauten을 쓰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외에도 meine Nummer ist 만약에 lauten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그냥 제 번호는 뭐뭐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의 번호는 뭐뭐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주 좋아요. 네, 그래야 이제 또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자, etwas lauten 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하지만 온라인 신청 번호도 받고 서류도 신청일 안에 또 등기로 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실기시험을 위한 초대장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큰 문제죠. 자, 특히나 이제 음대생들이 독일에서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건 이제 실기시험에 대한 그 초대장이잖아요. 우리가 독일에서 이제 그 시험 기간일 때 또 우리가 원서를 내서 이제 그 실기시험에 대한 이제 초대장 이제 여러 각 도시나 이제 그 학교에서 올 때 그때 이제 기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음대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러 다니잖아요. 자, 여기에서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발생했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등록했고 하지만 ich habe allerdings bis heute keine Einladung für die Eignungsprüfung erhalten. 여기까지. 하지만이라는 단어는 한국 문장에서 맨 앞에 나왔지만은 여기에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allerdings. 자, 이거는 하지만이에요. 자, ich habe 저는 여기에서 받았다인데요. Ich habe keine Einladung erhalten. 저는 초대장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언제요? 오늘까지 bis heute. 제가 오늘까지 기다렸는데 bis heute 받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어떤 초대장요? für die Eignungsprüfung. 실기시험을 위한 초대장을 오늘까지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여기 obwohl ich eine Bestätigung für die Online-Registrierung erhalten und die Unterlagen per Einschreiben an ihr Büro fristgerecht versandt habe. 자, 여러분 굉장히 길죠?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obwohl ich, 내가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동사는 맨 뒤로 갔습니다. versandt habe. 제가 보냈는데 자, 무엇을 보냈다? 예, 서류를 자, 어떤 서류 이제 신청서랑 이제 여러 가지 뭐 졸업 증명서랑 뭐 이런 거를 보냈겠죠. 그게 여기서 서류, die Unterlagen이고요. 그다음에 obwohl ich eine Bestätigung für die Online-Registrierung. 자, 제가 온라인으로 확인 이제 증명서를 받았고 그리고 서류를 어떻게 해요? per einschreiben. 등기로 an ihr Büro. 당신의 사무실로 그 다음에 fristgerecht. 그 시간 안에 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 굉장히 중요해요. fristgerecht versenden. fristgerecht per Einschreiben versenden. 자, 여러분 이런 거는 좀 항상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등기를 보내다. per Einschreiben versenden. 자, 예를 들어서 versenden 말고도 우리가 다른 동사 쓸 수 있죠. verschicken 이라는 것도 돼요. 자, 여기에서 obwohl ich meine Unterlagen per Einschreiben an ihr Büro, 당신의 사무실로 verschickt habe 이라고 하면은 제가 등기로 당신 사무실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이 아주 그냥 이 학생은 다 똑바로 했네요. 그렇죠? 절차대로. 자, 계속 볼게요. 빠른 절차를 위해 법적인 증명서인 등기번호를 함께 보냅니다. 자, 이 학생 준비 잘했어요. 자, 어떻게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배울 점이 많습니다. 자, 이 학생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이제 제가 아주 빠른 이제 우리 법적인 그런 증명서를 내가 왜 보내주냐면 빠른 절차를 위해서. 자, 이건 빠른 절차를 위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뭐뭐를 위해서 für 빠른 절차 einen reibungsloseren Ablauf. 자, 여러분 아주 좋아요. 이거 표현. 자, Ablauf, 진행. reibungslos. reib은 원래 이제 뭔가 이렇게 밀착할 때 그 나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일사천리 잘 될 때 그때 쓰는 단어거든요. 자, reibungslos는 여기에서 일사천리 잘 되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하, 이거 뭐예요? reibungsloser. 그쵸? 이거는 뭐예요? 네, 우리 여기서 원급이 아닌 네, 지금 컴파라티브 여기 나왔어요. 자, 이게 뭐예요? 더, 그쵸? 더 빠른 절차, 좋은 절차를 위해서 für einen reibungsloseren Ablauf, 더 빠른 절차를 위해서 schicke ich Ihnen, 제가 보냅니다. als rechtsverbindlichen Zustellnachweis. 자, 이거는 법적인 용어예요. recht이라는 것은 항상 법적인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증명서인 nachweis.
그리고 Zustellnachweis는 송부했다는 증명서, die Sendungsnummer, 등기번호이에요. 자, 항상 여러분 이제 어떤 우편이나 이제 등기를 여러분 이제 특히나 이제 포스트 이런 데에서 찾으시면은 등기번호가 있습니다. 번호. 그거는 항상 Sendungsnummer이라고 합니다. Sendungsnummer. 그러면 이제 우체국도 이제 우체국에서도 이제 그 우편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편지나 이런 거를 찾을 수 있어요. 디자인록스만. 자, 쉽게 말해서 자, 제가 지금 제 등기번호를 보내요. 예, 여러분 제가 정말 실제로 당신에게 이거를 다 맞게 보냈으니까 등기번호를 보냅니다. 예, 왜요? 이게 법적인 뭐라고요? 그렇죠. 증명서이니까. 그 얘기까지 지금 학생이 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이죠. 네, 아주 여러분 앞으로도 그러니까 무슨 원서 문제 생길 때 특히나 우리가 이제 학교 측하고 그 학교 측에서 잘못했을 것 같으면 이런 말을 쓰는 게 아주 좋아요. 네, 그 다음도 볼게요. 등기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아까 이거 했었죠? 자, 등기번호는 우리가 또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Die Sendungsnummer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Sie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했었죠? Sie lautet 109875654. 그렇죠? 이제 우리가 숫자를 읽었고 Sie ist 뭐뭐뭐이라고 해도 되고 Sie lautet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유로의 서비스 비용도 역시 계좌이체로 송금했습니다. 자, 이제 학교 우리가 신청을 하다가 보면은 뭐 있어요? 그쵸? 무슨 수수료가 붙잖아요. 이제 뭐 이 원서를 받는 대신 학교 측에서 뭐 30유로나 뭐 10유로나 50유로나 이런 게 요즘에 받기 시작을 했는데 자, 이런 것도 내가 혹시나 문제 될까봐 이거 냈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대한 서비스 비용이라는 말은 여기에 있습니다. Die Servicepauschale, Service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살짝 외래어이기 때문에 발음을 할 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Service. 예, 이렇게 살짝 독일식 발음이에요. 하고 Pauschale이라는 것은 비용이 아니면 수수료입니다. Die Servicepauschale von 30€. 30유로인 서비스 비용은 자, 여기에서 habe ich überwiesen. 제가 계좌이체로 송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연히 selbstverständlich. 자, 아니면 역시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야, 역시 저도 이거를 당연히 제가 계좌이체로 했어요. 혹시나 여러분 물어볼까 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이것도 아주 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영수증은 부록에 있습니다. 정말 박수. 네, 학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준비 잘했어요. 자, 영수증. 항상 영수증 독일 중요해요. 번호 영수증, 네, 그런 거 수수료 내는 거 아주 잘했어요. 그걸 수수료를 내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영수증이 뭘까요? Beleg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반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보통 멍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멍. 그러니까 이것도 살짝 발음이 어려운데요. 이거는 본 아니고요. 멍이에요. 예, 멍 아니면 카슨멍 아니면 레히농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여기 지금 실제 상황에서는 뭐뭐에 대한 영수증은 Beleg이라고 합니다. 네, 뭐뭐 계좌이체에 대한 영수증은 Beleg. Überweisungsrechnung이라고 얘기 안 해요. Überweisungsbon도 아니에요. 이거는 항상 무슨 장 볼 때 이거는 무슨 이제 식당에서만 쓰는 그런 영수증이고요. 그 외에는 Beleg이라고 해주세요. 자, 이거는 계좌이체이라는 뜻이고 당신이 찾을 수 있다. 어디에? 부록에. 자, im Anhang. 이건 이메일에서 특히나 우리가 쓰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필수어이네요. im Anhang etwas finden. 부록에 찾을 수 있습니다. 이란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제 일을 빨리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유학생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입시 시험을 치러 왔는데 막 학교 측에서 막 3주, 4주 아무 연락이 없으면 속이 타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빨리 해주세요. 빨리 연락 주세요. 빨리 답변 주세요. 빨리 초대장을 보내주세요. 뭐라도 빨리를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으시면 뭐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Ich bitte 저는 무엇을 문의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Eine schnelle Überprüfung.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Überprüfen. 검사하다, 재확인하다 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확인하다가 아니고요. 확인. 왜냐면 그쵸?
확인이라는 명사잖아요. 여기에서 웅이 나왔으니까. 근데 무슨 확인이야? 빠른 확인. 빠른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무슨 빠른 확인이요? 야, 빨리 확인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좀 뭐가 좀 내용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저의 일에 대한 확인 minus files. 자, file이라는 단어는 이제 영어로 case라고 얘기를 또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내 케이스, 저의 사건, 저의 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저의 일을 빨리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da 아니면 weil도 똑같죠. Ich mich für die Eignungsprüfung an ihrer Hochschule über einen langen Zeitraum vorbereitet habe. 왜냐면 제가 이 입시 시험을 위한 실기 시험을 위해서 제가 오랜 기간 동안 über einen langen Zeitraum.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전치사까지.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오랜 시간 이 실기 시험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왔단 말이에요. 빨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이제 학교 측으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압박 주는 그런 말이에요. 야, 이제 똑바로 이제 해주셔서 빨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자, 다시 한번. 그래서 da ich mich für die Eignungsprüfung an ihrer Hochschule 당신의 음대 아니면 당신의 이제 학교에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준비를 했어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메일이 끝나가네요. 항상 끝에 뭐라고 얘기해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이라는 말은 독일어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이걸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wenn, 뭐뭐 할 때, wenn Sie Fragen haben. wenn Sie Fragen haben. 우리가 무슨 발표 끝에도 이제 물어보세요. 이제는 질문 받는 시간입니다. 이때도 wenn Sie Fragen haben, können Sie mir sie jetzt stellen.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마찬가지, wenn Sie Fragen haben. 우리가 이제 이메일에서 항상 형식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können Sie sich jederzeit. jederzeit이라는 단어는 언제든지, anytime. 영어로 하면, an mich wenden. sich an jemanden wenden 이라는 말은 sich an jemanden wenden는 누구에게 문의하다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이에요. 누구에게 문의하다. 자, 여기에 보시면 그러면 만약에 제가 sich an jemanden wenden 이 단어 말고 다른 단어를 쓸 수 없어요. können Sie mich jederzeit fragen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돼요. 그렇죠? 왜냐면 문의하다가 fragen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무슨 표현이라고요? 더 고급스러운 표현. 네, 이제 여러분 이제 항상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Sie können sich jederzeit an mich wenden. 자, 언제든지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연락 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빨리 얘기를 이제 문의를 달라는 또 답변을 달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짓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감사의 말을 드리며 친절한 안부를 전합니다. 자,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독일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Ich bedanke mich im Voraus. Voraus 대문자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Im Voraus. 사전에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답변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이미 답변을 주신 것을 제가 이제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좋은 말이에요. 독일이 굉장히 또 예의를 잘 지키는 그런 또 이제 그런 언어이어서 이렇게 보시면 Im Voraus bedanken. 저는 미리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는 형식적으로 이메일에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항상 끝에 이런 거 쓰시면은 아주 좋은 인상을 남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und verbleibe mit freundlichen Grüßen. 여러분 멋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친절한 안부를 전합니다. 자, 여기에서 verbleibe, 저는 머물다. mit freundlichen Grüßen. 자, 원래는 친절한 안부를 전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다른 방법도 뭐 있냐면 ich bedanke mich im Voraus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문자로 시작을 하시고 mit freundlichen Grüßen을 그냥 인사로 쓰셔도 돼요. mit freundlichen Grüßen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보통 만약에 편지일 경우에는 이제 자기 이름, 예, 어떻게 해요? 독일에서는 우리가 성 이름이 아니고 이름 성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름을 쓰실 때는 이제 먼저 우리가 이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을 쓰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쓰는 것까지 한번 볼게요. 인사, 이시원, 드림, 그쵸? 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아까 그 전에 보시면 인사를 안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인사를 대표적으로 쓸 수 있지만은 오늘은 또 다른 인사를 배울 거예요. 그게 바로 Hochachtungsvoll이에요. 자, 우리가 두 가지 있어요. mit freundlichen Grüßen 있고요. 이거를 약자로 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mit FG, MFG는 근데 처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의를 지킬 때는 이렇게 약자로 쓰시면 안 돼요. 네, mit freundlichen Grüßen 이제 풀어서 쓰는 게 더 좋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나중에 뭐 이런 거 편지에 썼다, 뭐 누가 이렇게 썼다 하면은 아 이게 여기에 대한 약자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인사는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끝말 인사고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존중하게 얘기를 하고 싶으시면은 이 인사를 쓰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읽어요. Hochachtungsvoll.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그냥 쓰기만 하면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발음에 대한 그런 공포를 이제 받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Hochachtungsvoll, 시원리.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시원이잖아요. 독일말로 하면은 시원리 이렇게 돼요. 네, 여러분 그럼 서바이벌의 어휘를 한번 조금 더 늘리기를 한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테마에 맞는 또 어휘를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일단은 대학교 이메일 보내기를 한번 볼게요.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등록하다. 아까 온라인 포털 사이트는 뭐였었죠? 그렇죠. 온라인 Bewerbungsportal이었었어요. 네, Bewerbungsportal, 그러니까 꼭 이제 다른 단어도 있어요. 뭐 온라인 포탈이라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Bewerbung을 이렇게 빼시든지 그냥 온라인 포탈 아니면 Bewerbungsportal.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어가 조금씩 이제 뭐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없어지고 생략이 되고 추가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온라인하고 포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제 이게 온라인 포털 사이트이라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등록하다. 어디에 등록하다. 요즘에는 예, 우편보다는 이메일에 정말 그게 예,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서식을 보내고 예, 이런 시대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등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전화로 특히나 이제 대학교에다가 문의를 할 경우에는 그런 거를 많이 물어봐서 등록하다도 한번 볼게요. 자, 그 뭐예요? sich registrieren 하고 auf. 이 auf에서는요. 어디에 이라는 그런 또 명사 아니면 장소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뭐 우리 등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sich auf einem Online-Bewerbungsportal registriere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비서가 물어봤어요. 당신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등록했습니까? 하면은 어떻게 독일어로 들릴까요? 이렇게 말하죠. Haben Sie sich auf einem Online-Bewerbungsportal registriert?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Auf unserem Online-Bewerbungsportal registriert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온라인 Bewerbungsportal이기 때문에 unser 앞에다가 소유대명사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학교에 이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 나의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학교의 이제 온라인 포털 사이트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 단어 한번 볼게요. 실기시험을 위한 초대장을 받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음대생의 정말 아주 희망인 또 초대장. 그죠? 자, 초대장은 Einladung für die Eignungsprüfung. 자, 여기에서 Einladung, 초대장. 그 다음에 뭐뭐를 위한 초대장은 für die Eignungsprüfung. 실기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실기시험을 위한 이제 초대장.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받다는 erhalten. 자, 여기에서 만약에 선생님 꼭 erhalten, 뭘 받다. 그쵸? eine Einladung erhalten이라는 말도 물론 우리가 쓸 수 있지만은 그 외에도 bekommen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받다잖아요. 그쵸? eine Einladung bekommen, eine Einladung erhalten. 그러면 선생님 차이가 뭐예요? erhalten은 조금 더 정중한 표현입니다. 네, 제가 정중한 표현을 많이 알려드리네요, 오늘. 그쵸? 네, 항상 그렇습니다. 자,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실기시험을 위한 초대장을
준비하다는 sich vorbereiten auf eine Eignungsprüfung. 자, 초대장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실기시험을 준비를 하다 하면은 sich vorbereiten auf eine Eignungsprüfung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뭘 배웠었죠? über einen langen Zeitraum 아니면 über einen längeren Zeitraum.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실기시험을 이렇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저에게 이 아주 초대장이 중요합니다. 이라는 말을 하고 싶으실 때 쓸 수 있는 그런 동사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복습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자, 오늘의 이메일 내용을 독일어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자, 일단은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Betreff. Betreff. 제일 먼저 읽어요. Probleme bei der Anmeldung für die Eignungsprüfung Wintersemester 2018-2019. Sehr geehrte Damen und Herren, Pult특징. Ich habe mich auf Ihrem Online-Bewerbungsportal für das Wintersemester 2018 für den Studiengang Bachelor of Music für Streicher registriert. Meine Nummer lautet 1, 2, 3, 4, 5, 6, 7, 8. Ich habe allerdings bis heute keine Einladung für die Eignungsprüfung erhalten. Obwohl ich eine Bestätigung für eine Online-Registrierung erhalten und die Unterlagen per Einschreiben an Ihr Büro fristgerecht versandt habe. Für einen reibungsloseren Ablauf schicke ich Ihnen als rechtsverbindlichen Zustellnachweis die Sendungsnummer. Sie lautet 1098754. Die Servicepauschale von 30 € habe ich selbstverständlich auch überwiesen. Den Überweisungsbeleg finden Sie im Anhang. Ich bitte um eine schnelle Überprüfung meines Falls, da ich mich für die Eignungsprüfung an Ihrer Hochschule über einen langen Zeitraum vorbereitet habe. Wenn Sie Fragen haben, können Sie sich jederzeit an mich wenden. Ich bedanke mich im Voraus und verbleibe mit freundlichen Grüßen. Hochachtungsvoll, Siwon Lee. 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날짜를 적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메일이니까. 네, 편지에서는 여기에다 날짜를 꼭 적어야 되는데요. 이메일에서는 날짜 적을 필요 없으시고요. 여기서 아주 형식적으로 우리가 이메일을 대학교에 보내기 한번 배워봤는데요. 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모습 또 뵙겠습니다. Macht's gut und auf Wiedersehen. Bis bald.